예, 그럼 계속해서 시장 분석, 수급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힌트 이성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오랜만에 그 고객 예탁금 자료 갖고 오셨더라고요. 네, 2월 달부터 그야말로 뭐 폭발적으로 들어왔었잖아요. 한창 우리가 네. 얘기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4월 초에 고객 예탁금이 사상 최대 47조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예. 4월 말 기준으로 이게 42조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5월 들어서는 조금 좀 들어오고 있는데 반면에 신용잔고는 6조 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9조 원대로 다시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고객 예탁금 추이를 보려면은 예를 들어서 그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에 뭐 1조 원을 주식을 팔았다. 그러면은 이틀 뒤에 3일 결제니까 네. 그게 현금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돈이 들어온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매매에 따라서 어떻게 그 구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 예탁금 추이를 보려면은 고객 예탁금에서 신용잔고 증가분을 빼고 그다음에 미수금 증가분을 빼고 그다음에 개인의 코스피 코스닥 순매수분을 더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지금 보면은 예탁금하고 실질 예탁금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차트 보면은 그 얘기는 실제로 돈이 어느 정도는 좀 빠져나갔다는 얘기를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5월 4일 날 개인 매수가 1조 7천억 원이었잖아요. 코스피에서만. 네. 아마 그 부분 감안하면 오늘 예탁금 수치는 좀 많이 줄어드는 걸로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야, 그 뜨겁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 대한 관심이 이제 확 식어버렸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활동 계좌 수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네. 활동 계좌 수가 3월 달 들어서만 86만 개가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4월 달 들어서는 50만 개가 늘어났습니다. 좀 줄어들었죠. 근데 1월 달에 20만 개, 2월 달에 34만 개 이렇게 늘었던 거 생각해 보면은 3월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전반적으로 돈이 확 밀려나갔다기보다는 다소간 좀 유동성이 주춤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거를 이제 증시 전망과 대입했을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개인들이 떠받치던 그 4월 증시와는 좀 다른 양상을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개인이 유동성이 좀 약해졌으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주식을 사주면은 그것도 또 굉장히 좀 반가운 시나리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은 자금 사정을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기관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형 펀드 그 자금이 들어오고 나간 걸 살펴봐야 되는데 월별로 추이를 살펴봤더니 이게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달 연속 좀 계속 순유출이 되다가 3월 달에 찔끔 들어왔었거든요. 네. 4월 달 들어서는 크진 않지만 다시 유출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만 보면은 국내 기관이 적극적으로 뭐 주식을 사기에는 좀 그 자금 사정이 그렇게 녹록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외국인은 뭘 봐야 되냐? 글로벌 펀드 동향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글로벌 펀드 자금들은 최근 들어서 동향이 주식형에서 나와서 채권형으로 이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선진국 시장에서 그렇고 이머징 시장에서는 한국은 채권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전반적으로 이머징 시장에서는 주식 시장에서 돈이 크게 빠져나가고 채권 시장에서도 역시 빠져나가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개인 유동성이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그 종목이 어떤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을 확 끌어당기고 이런 흐름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럴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선택과 집중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특히 요새 외국인 매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이렇게 한번 쭉 찾아보면은 예. 쌍끌형 종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뜹니다. 그 얘기는 수급의 집중력이 지금 굉장히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근 열흘 동안에 대표적으로 금액 기준으로 합쳐서 쌍끌이 매수 금액이 많은 종목들을 좀 꼽아봤더니 코스피는 눈에 확 띄는 종목들이에요. 요새 뭐 카카오 네이버 없으면은 그렇죠. 박탈감이 너무 클 것 같죠. LG 생활건강 마찬가지고 삼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수급의 힘이에요. 실적이 1분기 쇼크를 기록을 했는데 그때부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역시 뭐 그거는 실적 기대감이 높고 또 이제 면세점 재고품 또 국내에 판매한다 이런 얘기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안랩이 들어오고요. 테크윙, ITM 반도체라든지 메가스터디 교육, SNS텍 이런 종목들이 그 쌍끌이 종목인데 전반적으로 쌍끌이 종목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많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지금 전체 시장상으로 보면은 그 코스닥에서 쌍끌이 매수가 이틀 연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조금 수급이 살아난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예.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종목들 이렇게 살펴봤는데 앞서서 유동성의 그 흐름들을 보자면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수급 주체들도 시장이 확 좋아질 거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선택과 집중 얘기를 해주셨고
더 좀 몸을 조심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자면 미국 쪽인데요. 이번에는 여기는 고용지표 충격받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테고 네. 계속해서 이제 지표들이 나오고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계속 나올 텐데 뭐 2천만 명이라는 숫자가 참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어디까지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무슨 어디 뭐 만화 같아요. 2천만 그러게요. 명이라니까 네. 뭐 피부로 와닿지도 않고 지금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상으로 보면은 일자리가 대략 한 6주 동안에 3천만 개 정도가 없어진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그랬고 오늘 밤에 이제 또 지표가 발표되죠. 주간 단위 지표가 발표되는데 실업수당 청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 300만 건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금요일 날 아마 5월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일 것 같은데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네. 이제 일자리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얼마나 줄었을지 시장의 예상치는 무려 2,200만 개 감소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ADP보다 조금 더 나쁠 거로도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실업률은 3월 달에 4.4%였는데 대략 4월 달에 16%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 같지도 않아요. 2분기가 나쁘다는 건 워낙 알고 있는데 그러게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치는 어떻게 좀 그 전망을 해볼 수 있겠느냐. 지난주에 그 보니까 CNBC에서 그 전문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 미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사실은 뭐 우리가 신문에서 본 거는 부정적인 뉴스를 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2022년 상반기까지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그 의견이 33%라고 나왔는데 네. 근데 자세히 그 설문조사 결과를 읽어보면은 19%는 올해 연말에 완전히 회복이 된다. 그리고 19%는 연말 이전에 회복이 된대요. 그러면은 합치면 38%가 네. 올해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의견은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고 다만 이제 그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후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올해 8월 달에 19% 정도가 실업률의 정점이 아니겠느냐. 근데 2월 달 실업률이 3.5%였거든요. 근데 내년 말 기준 실업률은 7%로, 그러니까 2배 정도가 고용소장은 회복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 실업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후행 지표인데요. 그러니까 좀 그 회복 속도가 다른 것보다 좀 늦을 것 같은 전망이 들고 참고적으로 뭐 그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좀 그 하반기에 퀀텀 점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낙관론을 펼치는 사람들은 2분기를 빼고 하반기 얘기만 하고 있고 예. 비관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2분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도 뉴스 읽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어떤 초점이 그래 실업 나쁜 거는 뭐 워낙 많이들 알고 있고 처음에 2천만 건만 넘어가고 고용지표 악화됐을 때야 민감하게 받아들였지만 중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너무 많이 접한 뉴스가 돼버렸으니까 오히려 초점이 주요국들의 경제활동 재개 쪽으로 좀 맞춰지면서 그렇죠. 네.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이비들이 이미 바닥 쳤다 이런 얘기를 막 성급하게 막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JP 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 이미 바닥 쳤다.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게 5월부터 지금 그 경제 활동이 재개됐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 보면은 참 병들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희 그 코로나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았지만 재개해야 된다 이런 네.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신규 확진자 수 봤더니 최근에는 조금 다시 좀 줄어들긴 줄어들었어요 신규. 네. 근데 그거를 낙관하기는 어렵고 다만 조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일자리랑 관련돼서 그 살펴볼 부분은. 미국은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입니다. 네. 서비스업이 살아나야지 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 실제로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4.8%를 기록했는데 쇼크였죠. 근데 GDP 기여도를 살펴봤더니 민간 부문, 서비스 부문 기여도가 마이너스 4.99%포인트예요. 서비스 때문에 안 좋았다는 얘기인데 이번 주에 발표된 ISM 서비스업 지수를 좀 살펴봤더니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용과 관련해서는 이 서비스업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고용 지표보다 먼저 발표되거든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참고로 이제 경제 재개하는데 그러면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주식시장으로 보면은 이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올라야 될 게 금융주하고
중소형주입니다. 네. 러셀 2000. 근데 중소형주가 성적이 시원치 않습니다. 어제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메가5라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 뭐 애플을 비롯해서 뭐 넷플릭스, 우리가 아는 아마존, 뭐 네. 구글,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인데 이 종목들만 올랐어요. 메가5가 지금 시총 비중이 20%가 넘어가거든요. 얘들 빼면 실질적으로는 못 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좀 이들 종목에 의해서 어떤 착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렇게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은 강하게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 현재 상황 증시에 대한 착시 현상까지 한번 짚어주셨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이번 주 수급 동향과 특징주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선택과 집중 계속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힌트를 얻어보도록 할 텐데 좀 어떻게 집계가 됩니까? 이번 주에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는 종목이 어떤 종목으로 보이세요? 한 종목만 꼽으면 네. 카카오 아닐까요?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뭐 그중에서도 한 예. 종목을 보면 카카오인데 예. 카카오 뭐 강한 쌍끌이가 나오고 있고 네. 오늘 현재도 지금 그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예. 카카오 없으면 박탈감을 많이 느낄 것 같고 코스피에서 특징적으로 좀 쌍끌이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종목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하고 오늘 모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전체를 좀 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며칠만 더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코스닥에서는 쌍끌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원익 IPS가 눈에 탁 들어오고요.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같은 종목도 쌍끌이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시장에서는 쌍끌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에 상당히 좀 밀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 동향들 이렇게 특징주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현 시점 투자 전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짧게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방향성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5월달 시장이 5월에는 시장이 항상 빠졌다. 뭐 이런 얘기 펼치는 사람도 네. 있고. 근데 유동성도 좀 약해진 건 사실인데 근데 지금 상황이 어찌됐거나 지금 단기적으로는 경제 재개하는 게 시장이 허재일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어떤 후유증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장 방향성을 쉽게 예단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면은 이런 시장에서는 뭐 시장 방향성 찾기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 내 종목에 집중하자. 그리고 아까 수급에서 봤듯이 실적 좋으면 수급은 들어옵니다. 이런 실적에 밀착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실적과 또 쌍끌이 수급에 한번 계속 집중을 하면서 시장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힌트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